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지난달 한 지역 공동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담당자의 담백한 제안으로 함께 했는데 염려와 달리 너무 뜨겁지도 서늘하지도 않았던 그날의 온도는 글을 쓰는 오늘 날씨처럼 은은한 가을볕 같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평 남짓한 스튜디오에서 익숙한 듯 자리한 50대 중후반의 두 진행자는 아마 출연자가 긴장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방송 전 가벼운 질문과 함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주었고 방송이 시작되자 가벼운 웃음과 공감의 맞장구로 대화를 이끌었다. 목소리는 내내 온기가 느껴졌다. 1시간여 진행된 방송에서 67개의 질문과 답이 오고 갔다. 나는 두 진행자와 몇 년 전 한 연구의 인터뷰로 만난 인연을 언급했다. 그들은 당시를 어렴풋이 기억했고 대화는 자연스레 깊어져 세 사람의 공통 관심사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던져진 한 질문이 잠시 나를 멈춰서게 했다. 최근 한 단체 청년들을 만났어요. 11년 전 참사 이후 큰 부채감 속에 살았다고 고백하더군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걸 알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일에 관해 말하는 것도 유가족에게 다가가는 것도 어려웠다고요. 같은 세대 친구들의 참사를 목격한 자신들 역시 피해자인데 어떻게든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이런 아픔을 간직한 청년들에게 회복이란 어떤 과정이어야 할까요? 화두와 같은 말에 두 사람을 바라봤다. 마치 함께 고민하자는 말로도 들렸다. 아니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였는지 대답을 듣기 전 쏜살 같은 몇 마디가 뒤따랐다. 이것도 연구를 하셔야겠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또 다른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애써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나는 대답했고 몇 가지 말들이 오고 간 뒤 방송은 마무리됐다.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짐작했겠지만 당시 출연한 방송은 안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이다. 프로그램명은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이날 70회를 맞았으며 출연자를 환대했던 두 진행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김순길, 박정아 씨다. 네, 사회혁신연구소 김현수 연구실장님의 끝나지 않는 세월호 이야기에 나오셔서 선생님이 소감을 또 써주셨네요. 네, 읽어보았습니다. 네, 공동체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소감까지 써주신 김현수 선생님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세월호 참사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곡으로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듣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둘러싸는 시간의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바람이 불면 나를 유혹하는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법 위에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네,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 10월 18일 이재명 정부 세월호 절단물 팔아 수익 얻었다. CBS 노컷 뉴스 강석찬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를 팔아 돈을 벌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보도자료로 나오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강명구 국민의힘 구미시 을 의원 겸 조직부총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7월 세월호 전체 절단 폐기물 258톤을 처리했다. 2024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수부가 처리한 폐기물 936톤 중 258톤이 세월호 선체 절단물이었고 그 수익금은 8,792만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선체 연구 보존 지침을 어기고 선체 절단물을 고철로 매각해 수익을 얻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원인규명과 무관한 폐기물, 원형 보존 불가능. 강 의원은 세월호 선체 보존 처리 계획을 내세워 선체 연구 보존 지침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선체 보존, 처리 계획에 따르면 선체 절단물은 선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참사의 원인 규명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할 수 없고 증거의 일부로 보존해야 한다. 다만 선체 절단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조사가 완료된 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과의 협의를 걸친 다음 절단물의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처리된 대부분의 선체 절단물은 8년째 부도에서 보관된 선체에 다시 붙일 수 없는 폐고철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CBS 노컷 뉴스에 떨어져 나온 내장재는 원형 보존을 위해 재부착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판의 강도가 약해졌고 부식이 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걸쳐 원인 조사를 마쳐 절단물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처리한 절단물은 애초에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된 증거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세월호 격벽을 잘라내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장에게 증거인멸하듯이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폐고철 등을 폐기한 것이고 특조위에서 보관하라고 요청한 것은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15일 강 의원 보도자료가 발표된 직후 설명 자료를 통해 유가족 단체 및 4.16 재단 협의를 거쳐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유가족과 함께 선별한 폐기물 필요한 건 선별의 기업관으로. 세월호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후 3년이 지난 2017년 4월이 되어서야 선체가 인양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위원회 활동이 완료된 이후인 2023년 9월 세월호 거치 현장 정비 계획을 마련했다. 2024년 2월에야 오랜 시간 부두에서 방치돼 있던 세월호 절단물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보존 가치가 있는 세월호 절단물은 2030년 개관할 가칭 국립 세월호 생명기업관에 보관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반면 보존 가치가 낮은 물품들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4.16 연대와 논의해 폐기 처리하는 행정 절차를 이어나갔다. 그렇게 물품을 처리해 얻은 순수익금은 8,792만 원이 아닌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비용 등을 뺀 6,825만 1천 원이었다. 4.16 연대 김선우 사무처장은 CBS 노컷 뉴스와의 통화에서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 해수부와 함께 폐기 선별 및 처리 작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를 향한 무기로 쓰는 것이라며 참사를 정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자극적인 언어로 사실을 왜곡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부도덕한 행태라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식에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은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 의원은 CBS 노컷 뉴스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월호 진상 재규명을 다시 언급하였고 새로운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상황에서 증거물에 해당하는 선체 절단물을 폐기한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외에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기사와는 다르게 저희가 선체 폐기물 이렇게 처리한 것은 가협과 그리고 재단 저희 4.16 단체가 모두 해수부와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를 한 것입니다. 4.16 연대 김선우 처장님이 반박했듯이
이런 자극적인 언어로 사실을 왜곡하는 이러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정말 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월 29일은 벌써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태원 참사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 이상은 아버님, 이성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상은 실비아의 아빠 이성환입니다. 상은이는 친가 쪽에서는 막내 손주였고 외가 쪽에서는 첫 손주였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97년 6월 29일 날 태어나서 2022년 10월 29일 25년 4개월을 살다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아버님 네. 오시는데 춥지 않으셨어요? 네, 아침에 많이 춥더라고요. 네. 좀 멀더라고요, 안산이. 멀죠. 가까우면서도 먼 곳이 예, 안산이긴 맞아요. 해요. 저희는 10년을 이렇게 이 먼 거리를 그러니까. 서울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의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공식적인 질문인데, 성은이 아버님도 2014년도 아마 10년이 지났지만 좀 기억을 더듬어 주셔서 14년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기억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기억 남는 거 있으면 참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안산은 저하고 좀 인연이 있는 게 둘째 형님이 고잔동에서 장사를 하셔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조카들도 송호고하고 성안고 성안고. 네, 예. 거기를 졸업을 했고 그래서 저도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라 많이 기억이 남고요. 그날 출근을 했는데 네.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집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 TV를 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분노도 생기고 왜 못할까 여러 가지 마음이 진짜 교차되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거의 밤을 지냈던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를 그 배가 침몰되는 과정을 보면서 왜 못 구하지? 구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그 우리나라 해경도 갔고 거기 선장하고 선원들이 가만히 있으라 말 한마디 안 하고 제대로 구출했으면 충분히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걸 못했을까 너무 안타깝고 끝까지 희망과 절망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켜봤던 그런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느꼈던 거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없었다. 국가의 부재. 그리고 제대로 된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이만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네, 다들 마찬가지로 그 세월호 참사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그때 국가는 없었다라는 것을 다 느꼈죠. 그래서 네. 분노했고, 그리고 다들 믿었던 해경 충분히 구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구조하지 않고 있었던 것. 네.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국가는 없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라라고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8년 후에 다시 또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죠. 여전히 또 그때도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없었고 국가도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상은이 엄마를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상은이에 대한 얘기도 했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네. 그러면 아버님이 생각하는 상은이의 학창 시절 또 어린 시절 그런 상은이와의 추억 이런 것들을 좀 네, 아프시겠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지 또 우리는 또 상은이를 기억할 되잖아요. 수 있고.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상은이를 떠내고
보내고 나니까 안쓰러운 마음만 많이 들어요. 상은이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맞벌이를 그때부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상은이를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 때 가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꼬맹이들이 한 5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 누가 똑똑하면은 5명이 쪼르르 다 달려나와요. 자기 엄마 아빠가 기다리느라고. 온 줄 알고. 근데 아니면 또 실망하고 가고. 상은이도 몇 번을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고, 초등학생 때는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급식을 제대로 저기 안에 급식하는 학교로 보냈어요. 이게 좀 집에서 좀 먼 학교라 혼자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그 학교를 갔던 것도 좀 안쓰러워. 대견했네요. 예. 버스를 타고 예. 1학년이. 맞아요. 그거로 또 연장선상에서 5학년 때 엄마가 홍콩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는데 1년 동안 같이 그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친구도 사귀고 하는 거 보면서 애가 참 대견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또 안쓰러운 거는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때까지 추억은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다들 그렇지만 이제 공부하고 하다 보니 어디 놀러 간 기억도 별로 없고 사진도 없더라고요. 그때까지 사진이 별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근데 또 코로나가 또 왔어요. 맞아. 코로나가 오니까 또 같이 뭘 할 생각은 못 해보고 상은이가 엄마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나도 공인회계 자격증 이런 걸 따가지고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별명이 삼식이었어요. 이제 그때 학교를 안 가니까 코로나 네. 이런 거라서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하는데 제가 잘했던 거 하나는 3년 동안 상은이 아침밥을 해줬어요. 아침밥을 해주고 또 주말 되면은 상은이 좋아하는 뭐 수제비도 해서 해주고 뭐 닭도리탕도 해주고 하면서 상은이 보내고 난 다음에 아유 먹여는 보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상은이 엄마도 점심을 이제 상은이가 카공이라고 그러죠. 카페 그런 데 가서 공부하고 오면은 점심을 꼬박 먹고 하면서 아유 3년 동안 밥은 먹여 보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상은이가 이태원 참사 때가 대학생이었었나요? 대학교 딱 졸업 8월에 졸업을 했어요. 8월에 졸업을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증 딴다고 휴학도 조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졸업을 8월에 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취업 준비한다고 친구들 만나서 그런 정보 좀 얻으려고 만나서 사귀고 하다 보니까 그날 거의 이제 오랜만에 외출이 마지막 소풍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와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예. 막 한참 이제 야외 활동했던 그런 시기였을 때였는데 예. 그때 상은이가 또 이태원 참사 때 또 희생을 당했군요. 예. 그러면은 상은이하고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대화가 있었을 텐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날은 참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부부하고 삼척에 있는 두타산 등산을 가기로 해가지고 항상 아침을 깨워서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침 새벽에 출발을 하니까 그냥 자라고 놔두고 새벽에 나와서 두타산을 가서 등산을 하루 종일 하고 저녁 때 이제 피곤한데 마지막 이제 보니까 카톡으로 9시 15분에 카톡을 했더라고요. 상은아 저녁은 먹었니? 잘 놀고 와. 그러면 했더니만 상은이가 알았어. 엄마 아빠도 잘 놀고 와. 그게 마지막 카톡으로의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은이를 보내면서 아침에 못 보고 나온 거, 그것도 뭐 마음에 걸리고, 저녁 때도 목소리 안 듣고 카톡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그렇게 인사하고 상은이 엄마는 이제
그날 사진 찍은 거 다 보내주고 잘 놀고 괜히 놀고 있는데 방해될까봐 뭐 전화하고 막 그러면은 그냥 카톡으로만 인사하고 했던 것 같고 또 가슴 아픈 거는 저는 그냥 그날 너무 피곤하고 또 친구랑 뭐 술 한잔 하고 잤는데 아무 아픔을 못 느꼈어요. 그게 너무 죄스럽고 상은이는 그 순간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너무 그때가 마음이 아파요. 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네, 아이고. 그렇죠.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한 번이라도 더 안아줄 걸, 한 번이라도 더 저기 할 걸, 이게 저희 아이들을 보낸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상은이가 좋아했던 노래 신청곡 한번 듣고 오겠는데요. 신청곡 직접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일단 그 또래 친구들이 다 그렇겠지만 일단 BTS를 좋아했고 또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근데 상은이가 아이유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너 아이유 닮았다 얘기하면 아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면 거기 팬들한테 테러 당해. 그런 얘기 하고 했었는데 또 아이유의 겨울잠이라는 노래를 되게 지금 듣고 나니까 너무 슬픈 노래인데 좀 그런 노래를 들었는데 상은이 49제 하는 날 친구 둘이 한 명은 피리를 불고 한 명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 보내줬던 노래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먼저 아이유의 노래 겨울 듣고 올까요? 네. 이른 봄며 송이 꺾어다 너의 방문 앞에 두어서 긴 잠 실컷 자고 나오면 그때쯤엔 예쁘게 피어 있겠다. 별 띄운 여름 한컵 따라다 너의 머리맡에 두어서 금세 다 녹아버릴 텐데 너는 아직 혼자 쉬고 싶은가 봐. 너 없이 보는 첫 봄이 여름이 괜히 왜 이렇게 예쁘니. 다가기 전에 널 보여줘야 하는데 꼭 봐야 하는데 내게 기대어 조각 잠을 자던 그 모습 그대로 잠들었구나. 무슨 꿈을 꾸니. 깨어나면 이야기해줄 거지. 언제나의 아침처럼. 빼곡한 가을 한 장 저보다 너의 우체통에 넣었어. 가장 좋았던 문장 아래 밑줄 그어 나 만나면 읽어줄래. 새하얀 겨울 한숨 속에 다 나의 혼잣말을 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듣는 내내 네, 상은이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태원 참사 이제 3주기가 다가오네요. 네, 이렇게 참사 이후 그럼 상은이 아빠로 지내면서 유가족으로 지내면서 참 힘들었죠. 네. 그럼 지금 진상규명이 한참 진행 중인데 특조위가 지금 조사 중이죠. 시작했죠. 네. 네, 너무 늦게 또 시작했고 늦게 시작한 만큼 성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좀 더 작년보다 특조위가 진행되면서 좀 더 발전이 졌는지 조사가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일단 참사 유가족 상은이 아빠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상은이를 보내고 그 상실감, 허망함 그런 것 때문에 이 삶의 의미가 못 찾고 언제 죽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한편 있으면서 한편은 상은이를 만날 때 떳떳한 아빠로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은이가 남긴 숙제, 소명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하고 가야겠다 그러면서 그게 무엇일까? 상은이가 세례를 받다 갔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세례를 받고 또 교황님도 만나 뵙고 우리 얘기도 들려주고 어떤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좀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연대하는 일도 찾아서 하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은 또 세월호 또 우리 이태원 참사 리본 나눔을 대학로에서 매주 가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 마음을 좀 다잡아가는 어떤 그런 나름 잘 버텨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리고 시리고 저리고 한 건 툭툭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나 잘하고 있다가 있어 하고 서로서로를 위로하다가도 툭 무너지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이태원 참사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많이 달라졌죠. 저희가 참사 이후 1000일이 되도록 대통령에 한번 만나달라고, 한번 사과 좀 해달라고, 한 번 만나지도 못했고 사과 한마디 못 들었는데 1000일이 지난 이재명 정권 들어서 40여일 만에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고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희 경청이 세월호뿐만 아니라 저희하고 제주 항공사 참사분들 경청이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검경 합동 수사팀을 가동해서 저희한테 특별법에서 부족한 게 이제 수사권이 그때는 할 수 없이 특별법을 통과하는 할 수 없이 저희도 양보해서 했었는데 이번 정권에서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수사권을 보완할 수 있는 검경 합동 수사팀을 가동을 하고 그리고 또 2차 가해에 관한 것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근데 마음이 저희는 많이 급하죠. 네. 근데 특조위 진상 조사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조사 단계인 것 같아요. 4개월. 그러니까 원래 작년 5월에 특별법이 공포는 됐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뭐 사람도 뽑아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고 뭐 사무총장 임원 임명하는 것도 미루고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6월 17일 날 이제 제대로 된 특조위가 가동을 했는데 저희들은 너무 답답한 마음이 많죠. 근데 특조위에서는 빠르게보다는 제대로 하겠다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3년이 벌써 됐잖아요. 3년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묻어두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 시민들도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특조위 됐으면 거기서 다 해서 뭐 다 했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 아직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은 다 끝난 거 아니야, 아직도?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지금 11년을 하신 걸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 이제 3년인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들지만, 그래도 또 희망을 가져야죠. 어떻게 해요. 지금 저 특조위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때 참사에 있었던 실무자들은 아직은 그대로 그 자리에 그렇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지 저는 되게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내부에서 제대로 된 고발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은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고, 그 위에 대통령실, 그다음에 행안부, 뭐 경찰청은 솔직히 조사도 아직 못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뭘 움직이는 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쉽지 않은 맞아요. 것 같다. 되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려운 것 같은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저희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태원 참사도 지금 특별조사위원들이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럼 특조위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조사가 무엇인지, 밝혀진 게 있는지, 한 가지라도 있는지 좀 말씀 좀. 특조위가 가동을 하고 시작하면서 저희가 9개 과제를 제시를 해달라고 먼저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네. 진상규명 9대 과제 그래가지고 네. 저희들이 제일 알고 싶은 것들은 아이들이 가족에게 인계되기까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행적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왜 막지 못했는지, 그날 인파 밀집에 대한 어떤 애견이랑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왜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이 어떤 참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참사 전날 그리고 당일날 그렇게 수많은 112 신고에도 왜 제대로 출동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방치해서 참사를 나게 했는지, 그리고 그날 많은 그래도 경찰들이 있었는데 왜 마약 수사 형사들만 파견되고 그거를 경찰이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마약 뭐 그런 거 관련된 형사들, 경찰들만,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보면 정복을 입은 사람들 몇 명만 있었으면은 막을 수도 있던 건데, 어떤 마약 이런 거를 하게끔 뭐 방치를 유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사복 입은 마약 형사들만 배치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경찰복 입은 사람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다 말도 잘 듣고.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했는지, 그리고 왜 당일날 제대로 구조를 못하고 또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 많은 아이들을 수도권에 있는 40여 개 병원으로 분산 수용을 하고 연락처를 주지 않았는지, 아직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자기는 연락처를 받은 적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연락을 다 왔잖아요. 근데 연락처가 없으면서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저희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9개 규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는 각 행정기관에 자료 조사를 요청하고, 다음에 방송국에 그날 당일의 어떤 현장의 모습들을 요청을 하고, 그런 수집들을 하고, 다음에 희생자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그런, 아직은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검경 합동 수사
팀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특조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 이제 요청을 하고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브리핑은 아직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직은 준비 단계. 근데 저희가 1년하고 3개월 치장 그렇게 돼 있는데, 1년 또 시간만 또 흘러보내고. 네, 시간을 흘러가는데 4개월 금방 가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우리는 애가 타는데 네. 이 사람들은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특조위에 요청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아직은 준비하고 조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예. 1년 3개월의 조사 기간이 정말 금방 가는데 지금 뭐 맡겨만 놓으면 안 되고 저희가 계속 조언했듯이 예. 가족들이 계속 방청하고 네. 브리핑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 결과들을 바로바로 하고 부족한 걸 계속 요청하고 네. 이게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 정말 잘 밝혀지지 안 않아요. 된다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힘든 게 피해자 유가족이 아픈 마음을 갖고 계속 뭐 세월호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안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특별법을 만들 때도 그렇고 맞아요. 여러 가지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나가서 뭐 행진을 150km 행진을 하고 15,900배 절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고 제투지를 하면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그런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게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더라고요. 저희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요구를 해야지만 조금 움직여요. 그러다가 또 저희가 또 입 다물고 있으면 또 거기서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고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참사에 관한 모든 법은 피해자들이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처럼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네.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정부에 요구해야 되고요. 지금 정부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요구하면은 잘 안 들어주잖아요. 조사 같은 거 할 때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런 기관들은 증거인멸 중에도 있는 부서도 있을 거예요.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빨리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빨리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그렇고 저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 진상규명 활동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를 만들자는 요청들을 하잖아요. 이것은 또 우리 같은 마음이잖아요.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도 풀어주겠지만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희가 계속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3주기가 다가오면서 여기저기서 또 청년들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호박랜턴이라고 아시죠? 예. 네, 이태원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여행을 전면 중단했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렇게 중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수학여행을 안전하게 다녀오느냐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중단하는 거.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로 할로윈데이 축제를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못하게. 어떻게 잘 그런 축제들을 잘 하느냐에 따라 열려 있는데 무조건 그냥 못하게 막는 것. 이거로서 정부가 대처하는 방법들이 똑같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호박랜턴 이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축제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는 것.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태원에 간 아이들은 죄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도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중단을 뭐 요청하느냐 뭐 그런 언론에서 막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해야 된다. 아이들이 죄가 없는 거다. 꼭 간 아이들이 죄가 없는 거 그걸 중단하면은 할로윈에
축제 때문에 아이들이 간 것처럼 뭐 그런 맞아. 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유가족끼리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3주기를 맞이해서 어쨌든 시민들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같이 해오셨던 많은 곁이되었던 분들 혹시 고마움의 인사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옆에 계셨던 분 생각나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은이를 보내고 받은 선물이라고 상은이 그 덕분에 받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처음 참사가 나고 다들 정신없고 할 때 그 많은 시민들이 처음에 녹사평에 분향소를 차렸을 때 밤새 가면서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지켜주고 했던 분들이 솔광장 또 분향소를 할 때 수많은 경찰들을 떨쳐내면서 막아줘서 우리 분향소를 세우게끔 또 도와주셨던 수많은 시민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태원 참사 다들 유가족들 힘들어가지고 아마 다들 그냥 병들어서 다 지방에만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힘내라고 나가야 된다고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 같고 또 우리 세월호 분들이 앞서서 싸워주셨던 것들 저희들이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소중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들 연대해 주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저희 행진하고 할 때 김밥 한 줄 사갖고 오셔가지고 나눠주시는 수녀님들 또 시민분들도 만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혼난 적도 있었는데 저분이 우리한테는 하느님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온 하느님이 저분이십니다. 어떤 그런 분들도 만나고 또 여기저기 상은이가 있는 곳에 세종 카톨릭 대학교 가서 북토크 이런 거 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그 기차역에 내리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오며 가며 만나면 아버님 어머님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힘이 돼요. 그런 분들도 만나고 또 대학로 마로니에에서 리본 나눔하면서 시민들이 또 리본 가져가셔가지고 달아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런 참사의 어떤 아픔을 이겨내는 그런 삶의 힘들을 많은 분들에서 얻고 그게 상은이가 우리한테 남겨준 선물 상은이 덕분에 알게 된 많은 소중한 인연들 그렇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우리 옆에서 같이 해줬던 응원해줬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이태원도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유가족들도 힘내서 진상규명이 꼭 될 때까지 그리고 책임자가 꼭 벌 받을 때까지 우리 힘내서 같이 나가는 그런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요 우리 같이.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태원 가족들은 전국으로 어쨌든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월호는 안산이라는 그 지역의 한 공간이고 또 단원고라는 이 공통점이 있어서 접점이 있어서 이렇게 잘 모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이 못 모이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다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많이 모일 때 어쨌든 지역에서도 단원FM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좀 한번 같은 유가족들한테 아직 움직이지 않는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국에 지난주 토요일에도 전주 시민 추모대 6시 34분 거기 갔다 왔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광주에서 또 추모대회를 하고 25일에는 이제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하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거리상으로 많이 있고 하지만 열심히 하세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 다들 뭐 사정이 있고 또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나는 너무 독한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직도 너무 아프셔가지고
들지 않으면은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그런 분들도 아직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뭐 할 수는 없고, 힘내라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더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움직이고 외치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울분, 슬픔이 조금 배출되는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저기에 받쳐가지고 그거를 혼자서 안고 가려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나오셔가지고 같이 행진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가면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나오면 같이 할 수 있는 거. 저희도 그러거든요. 세월호 가족들도 안 나오다가 가끔 나와주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무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못 나온다. 너무 자기네가 나오고 싶어도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친밀감 있게 저기 다가갈지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10년이 넘었지만 언제든지 나오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해외 희생자들 이번 29일 추모 대회에 오거든요. 20여 개국에서 한 40여 명이 많이 오시네요. 이번에 국가 초청으로 해가지고 오는 거라 어렵게 뭐 이란부터 해가 여러 나라에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럼 3주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기. 네, 그날은 이제 공식 추모 데이는 기억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북광장. 강화문 북광장. 네. 강화문 북광장에서 6시 34분에 진행이 되는데 먼저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에서 12시 29분에 거기서 추모식을 진행을 하고 행진을 하고 와서 광화문 북광장에서 6시 34분에 추모대 공식 추모대를 아니요 죄송해요. 10월 25일 25일은 하고 25일은 시민 추모대회가 있습니다. 29일은 아침 10시 29분인데 헷갈렸어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10월 25일은 이태원 참사 3주기 시민 추모대회가 열리고요. 어쨌든 1시부터 조계종에서 진행하는 하고 또 걷기 행진을 하고 3시부터 또 그 부스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6시 반 34분에 그 이제 광장에서 추모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29일은 국가에서 공식 행사하는 추모식이 열립니다. 그때 대통령님도 추모식에 일단 오시기로 돼 있는데 트럼프가 그날 또 방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날 같이 오시나 그럼? 그래. 같이 그래서 추모식을 하면 좋을 텐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저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언제 몇 시에 올지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언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어쨌든 의미 있는 것은 국가에서 처음으로 한다는 거.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상은이 아버님 마지막으로 그럼 라디오 FM 라디오에 참여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저희 얘기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세월호 분들하고 항상 지켜보고 하면서 많이 도움도 많이 받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노란 리본, 보라 리본 형제 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같이 진상규명하고 해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저희 페이스북에도 대문글이 있는데 이태원 참사가 어떤 아픔, 슬픔으로만 남지 않고 어떤 생명 존중의 사이로 나아가는 그런 희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빨리 생명안전 기본법이 제대로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참사가 발생되면은 유가족들이 더 이상 거리에서 헤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시스템적으로 유가족들, 희생자들을 좀 해주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상은이 아버님도 힘내시고요. 저희 3주기 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상은이가 좋아하는 노래 다시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